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 기업 319곳이 97개국에 진출해 총 310억 달러, 한화로 약 38조 3,590억 원의 해외 건설 수주를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동, 북미, 태평양, 유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36억 7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공종별로는 산업설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월 미분양 물량 전망은 전월 대비 5.9포인트 하락한 129.9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지난해 9월 119.7에서 12월 135.8로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 넉 달 만에 129.9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천구는 목동 3, 5, 7, 10, 12, 14단지와 신월 시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 규정 적용 절차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구는 조정된 평가 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한 결과 이들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목동 1, 2, 4, 8, 13단지 등 5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가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위기 속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신흥시장 발굴에 주력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새 벽두부터 일산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 부분들 자세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새해 첫 부동산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다 제쳐두고 부동산 정책을 먼저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 일변도로 갔던 정책에 반해서 그 규제들이 다 풀리고 있죠. 지금 풀리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규제들이 다 풀렸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남아있는 강남 3구라든가 규제가 여전히 들어가 있는 그 기타 지역들 뺀 나머지 지역들이 대부분 다 풀렸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 특히 이제 집을 구하고자 하는 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물론 이제 금리가 조금 문제이긴 한데,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내 집 마련하는 조건부터 먼저 따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첫 부동산 대책 1월 3일 날 발표된 내용이고요. 지난 1월 5일부터 이제 효과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1월 3일 날 발표했고요.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했고요. 거기에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중도금 보증 제한 그마저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규제 지역이 1월 3일 이전에는 서울, 과천, 성남, 분당, 수성부터 하남, 광명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가 다 해제가 된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규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효력은 1월 5일부터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뺀 나머지 지역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분양 공고, 특히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을 1월 5일 이후로 미룬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보실 수 있고요. 1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건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시세에 거의 준하는 가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현재 로또 이제 주택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그 주변 시세에 거의 따라가는 시세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시대 차익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또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없어졌죠. 현재 수도권 전매 제한 3년입니다.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이제 3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매 제한이 들어간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뺀 나머지 지역은 다 전매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과밀억제권역이 1년, 기타 6개월인데 실제적으로 비수도권에 현재 전매 제한은 아예 없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택지 규제 지역은 3년. 그다음에 현재 광역시 도시 지역 6개월, 기타 지역은 이제 어떤 전매 제한이라든가 거주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조건들이 그만큼 더 좋아진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세금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45%, 그다음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현재 일반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에서 45%가 되는 거고요. 1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세금은 그만큼 절세가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분양권 입주권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거주 의무,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최대 5년 정도까지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었었는데 이게 없어졌죠. 공공재개발 사업까지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거주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더 수월해진 조건이 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문제였었죠. 이번에 강동 둔천 주공 같은 경우도 12억 기준을 잡았을 때 12억이 넘어간 단지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억이 넘든 12억이 이상이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중도금 대출은 받을 수 있고요. 1인당 보증 한도가 5억까지였었는데 그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 1분기 3월 이전에 이제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분양가 가격 기준을 2023년도 2월 다음 달에 이제 실제적으로 폐지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1주택 청약 당첨 시 현재 1주택에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집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당첨해서 또 당첨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얼른 팔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만 이것도 없어졌죠. 이것도 실제적으로 2023년도 2월 예정이고 소급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처분된 1월 달에도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어떤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혜택들은 더욱더 누려볼 수 있는 거고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거주지 요건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타 지역 어디에서든 간에 무순위는 내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거는 다음 달부터 현재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완화죠. 전체적으로 대출이 투기 과열지구나 주정자 사용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냐 초과냐 또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냐에 따라 달랐는데 보통 투기 과열지구 LTV는 15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아파트는 현재 실제적으로 대출이 안 나옵니다. 9억 원 초과 20%,
9억 원 이하가 40%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 그렇지만 규제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7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DTI는 투기 과열 지구가 40%, 조정 대상 지역이 50%면 결론적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만 요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규제 지역은 60%대까지 DTI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DSR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실제적으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또 따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보다도 DSR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제적으로 이제 투기 지역이나 규제가 들어간 지역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 처분 조건부 실행입니다. 하나를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줬는데 없어졌죠.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이 2022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했거나 아니면 집이 조그만 게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당첨받아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게 대출 또는 현재 중도금 또 DTI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완화가 됐죠. 말씀드린 대로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12%, 3주택 이상까지 중과한다라는 내용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이제 일반 세율로 갑니다. 1에서 3%대까지 일반 세율로 가고요.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 거주 2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규제 지역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장특공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규제가 풀려 있는 지역들, 대부분 지역들은 비과세 기준 보유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보유만 2년 이상 하면 되고요. 다주택자 장특공제 최대 30%까지, 그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80%대까지 현재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약 조건도 그만큼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약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가 하게 되면 가능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규제 지역은 통장 가입 후 2년이 돼야 됩니다. 전매 제한 없고요. 재장첨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1순위 가점제 적용 비율을 추첨제 60%, 그러니까 4대 6으로 현재 가점제와 추첨제를 나눠서 진행한다. 예전에는 이제 가점제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현재 당첨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젠 추첨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운에 따라준다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6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만들면 됩니다. 주택수, 공급수,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수 제한 없습니다. 실제로 규제 지역 같은 거는 이제 반대겠죠. 통장 가입 후 2년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까지 전매 제한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투기 과열지구는 현재 재당첨 제한이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민영주택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투기 과열지구 가점제를 100%로 잡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모든 거래, 투기 과열지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금액을 정해놓고 했던 비규제 지역이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서도 아무리 작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는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주택 공급수는 한 채로 제한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그동안에 현재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낙폭이 줄었습니다. 낙폭이 줄어서 현재 지난달에 봤을 때 0.93%대까지 수도권 지역이 떨어졌던 부분이 0.81로 낙폭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0.74였던 현재 전국적인 수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0.67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매매 수급 지수도 실제적으로 현재 지난 12월 26일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달 정도 텀을 봤을 때도 한 달 좀 안 되는 텀이죠. 한 보름 정도 되는 텀을 봤을 때도 63.1에서 64.1로 매매 수급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수급입니다. 이것들이 높아졌다는 얘기 그만큼 이제 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 문의가 많아지면서 또 거래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되게 되면 각종 관련된 산업들도 같이 좋아집니다. 건설 산업부터 해서 현재 최저 임금을 보장받아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그만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설 경기, 특히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하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경기가 좋아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올해를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공을 좀 들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과 또 쓰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세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9호선 언주역의 최육세권이고요. 투룸과 쓰리룸입니다. 현재 가격 자체가 현재 전세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초저가의 매물이고요. 그 주변에는 봤을 때는 현재 9호선 언주역, 아래쪽에 2호선 역삼역부터 강남역,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의 반포 IC가 또 인근에 바로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위쪽으로 봤을 때는 7호선 학동역과 논현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철역만 거의 9개 정도가 둘러싸인 지역이고요. 강남역 배후 상권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 현재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의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같은 전철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백화점 시설부터 지하 쇼핑 공간이라든가 대형 상권, 먹거리 시장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 젊은 층의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몰리면서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주변으로 봤을 때는 업무 상업이라든가 근생, 주거 복합 뭐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상업지의 현재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상업지를 활용을 하면서 그 주변의 인근의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또 그 주변의 인근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실제적 역세권 관리 방안에 들어가는 주된 사업들이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건너편 쪽에는 차병원과 연결되는 의료시설들이 있죠. 그 의료시설들이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여성의학시설입니다. 여성의학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차병원 관련된 불임시설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한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련된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신축 빌딩들이 착공을 하고 그것들이 입주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입주된 어떤 그 각 층마다 어떤 의료 관련 시설이라든가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어떤 직장인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어차피 임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영동대로와 서울의료원 부지, 한국전력 부지, 한국감정원 부지까지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개발 면적을 자랑을 하고요. 거기는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가 탄천, 한강 정비 권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현재 가장 메인인 뉴욕센터 건너편 쪽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호텔과 컨벤션, 거기에 아트홀이라든가 또 현재 판매, 전시, 컨벤션,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그룹 통합 사업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시설도 같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현재 직종들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죠. 직장 인구만 100만 명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15년 전부터 이제 진행됐던 개발 사업들, 스포츠 특화라든가 국제 업무, 마이 산업, 현재 투어부터 해서 역사 관광이라든가 전통문화 체험까지 같이 지상층을 같이 5개 권역으로 개발을 하고요. 아래층은 아시다시피 GTX A 노선, C 노선, 남북급행철도부터 위례신사, 현재 경전철 사업까지 트램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제6층까지 개발이 되는 여건들, 이것들이 각 층마다 환승장이 생기고 각 층마다 환승장이 생긴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상업시설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지하공간 개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 강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재 투룸이 3억 1천만 원이고요. 쓰리룸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 2억 9천5백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이런 소액으로 투자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 또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이 1억 5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9호선 언주역의 최육세권, 전철역과 가깝다는 얘기는 평지란 얘기입니다. 평지 입지고요. 강남과 서초, 논현, 대형 상권의 배우지, 또 풍부한 임차 수요. 쓰리룸 같은 경우는 복층식 쓰리룸이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20평 이상 되기 때문에
뭐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요.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투자 가치,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이 연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실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시세 보고 강남 노년이 맞나? 혹시 내가 지금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상가의 시세는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전철역과 거리, 특히 이제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전철역과 거리가 도보로 약 한 50초 정도 거리입니다. 1분 2차 걸리지 않고요.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30평 가까이 되고요. 굉장히 큰 면적을 자랑합니다. 전철역과 가까우면서 그 주변의 대형 상권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또 경부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 서초와의시와 반포의시 구간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도 라인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또 양재역세권 개발 권역안에 또 들어가 있고 GTX C 노선이 지나가고 앞으로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결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있던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봤을 때 서초권역이고요. 오른쪽은 강남권역입니다. 그래서 도곡동, 대치동부터 연결된 학원거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단지.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남부터미널부터 해서 교육대학교 아니면 법조단지라든가 내방역 중심에 현재 그 주변 방백권역, 사당까지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딱 중심권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한 블록만 지나게 되면 이제 테헤란로죠. 또 아래쪽에 인터체인지 양재IC에는 서초 우면 RNC대 단지가 이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위치로 봤을 때 강남대로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현재 삼성타운까지 연결된 강남대로 거기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GTX 신호선까지 연결되겠죠. 또 거기에는 단순하게 이제 업무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도 있습니다. 신동아파트부터 우성아파트, 이제 신동아도 현재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죠. 무지개와 우성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입주를 한 상태고요. 그 주변에 고가의 아파트를 자랑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코롱부지라든가 삼성 서초 사업부터 연결된 업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고요. 점심시간 때 줄을 서지 않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또 걸어서 상업시설까지 연결된 라인, 강남역 배후단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권역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양재 권역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또 포인트로 한번 투자를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 또 양재역 같은 경우는 양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뭐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개발이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그만큼 활성화되고 토지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복합청사로 만들면서 복합청사 외 문화예술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양재IC 주변에 봤을 때는 현재 100만 평 규모에서 일자리만 한 15,000개 이상 되는 R&CD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KT, LG, 현대까지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연결되는 스타트업밸리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고 서초권역에서는 가장 큰 개발 면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면적이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C 노선은 연장선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A, B, C뿐만 아니라 D, F까지 연결되고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1차 확정 구간이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되는 부분에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바로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기 때문에 이용 계획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또 있습니다.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이 구간이 진흥아파트 재건축부터 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재정비하면서 용도 상향이라든가 또 현재 종 변경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업무시설로 확충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롯데라든가 코롱부지 같은 경우 특별 계획구역으로
실질적으로 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고요. 감정가가 10억이 넘는 현재 토지입니다. 임대 금액 5천만 원, 보증금을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가능 금액을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30평 정도 되는 현재 상가고요. 최육세권에 우수한 교통망, 임대 수요 많고요. 개발 호재라는 게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될 테고요. 또 넓기 때문에 반을 잘라서 임대를 놓거나 내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최육세권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와 시장 반응이라는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까지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부동산 각종 규제책들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좀 풀린 게 있죠. 서울의 이것입니다. 바로 서울의 35층 아파트 높이 제한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는 서울에서도 상당한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대진 이사님이 서울 부동산 시장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도 1월 달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 특히나 이제 서울에도 비규제 지역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5층 제한 룰 폐지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들이 35층이 아닌 이제 그 이상 되는 높이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앞으로 이 35층 제한이 이제 풀리게 되면서 이제 층수 제한이 60층, 70층, 80층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의 앞으로 이제 그 한강변 라인들이라든지 또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의 이제 고층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대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 또한 이제 어느 정도의 예상치보다는 더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한번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뭐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서울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4개의 지역구는 이제 제외를 하고 서울 21개구 지역이 규제가 해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21개 지역, 특히나 용산구라든지 송파, 강남, 서초구 이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규제 지역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4개구 지역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규제 지역이 진행이 되면서 종부세라든지 또는 양도세, 중과세 이런 다주택자들의 중과세가 소멸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직은 그래도 DSR라고 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입에 따라서 대출 가능액이 정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의 뭐 이런 기간이라든지 또는 실거주 의무들도 변화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에 대한 LTV에 대한 그런 변화되는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중과세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거의 즉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1월 5일 이후로 바로 진행되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급 적용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정상화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요. 기간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실거주가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진행됐었는데 이것도 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LTV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크게 완화가 되죠. 그리고 이 중도금 대출 제한 부분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비규제 지역에 한해서만 중도금 대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9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예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LTV 최대 7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문제가 조금은 좀 완화됐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비규제 지역의 세제 혜택, 요거 굉장히 크죠. 다주택자분들이라든지 집이 있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서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들 전부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세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요건 또한 마찬가지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내에서도 대출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청약 당첨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크게 여러 세대 계층별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재당첨 기간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청약 당첨자들의 이런 재당첨 기간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계층 간 상당히 많이 넓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도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어서 뭐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폐지가 되고요. 이렇게 비규제 지역들에 대한 혜택들이 상당히 크게 완화가 되고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 거. 즉시가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소급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반등의 기미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송파 헬리오시티 발로 인해서 약 한 1만여 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강남 3구 이내에서도 1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정도의 조정장이 있었긴 했었지만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다 많이 빠진 곳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시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조정장이 된 게 거의 일반 보편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다시
다시 반등을 해서 얼마만큼의 가격대들이 상승했는지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물론 고금리에 대한 여파들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우리가 유례없는 거의 한 7년, 장장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리가 사실이긴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지금 과거에는 뭐 2%, 3%대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한 곱절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가 상당히 큰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을 때 상당히 우리가 그런 시기를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규제 서울도 이제는 비규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 또한 마찬가지로 문의가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깨고 좀 반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자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바닥을 찍고 조금은 다소 반등한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서부권의 매수 심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포라든지 또는 영등포, 여의도 권역이라든지 또는 마곡 그리고 서울 위쪽 라인들의 서대문구라든지 은평구 이런 라인들도 서부권 쪽 안에서는 상당히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거. 네 번째, 지난해 11월 비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가량 늘어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폭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작년 10월과 11월 달에 너무나도 서울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0건, 200건 정도만 늘어나도 상당히 큰 폭수로 비율 자체는 늘어난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망세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최고층의 룰이 깨졌죠.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최고층 수가 35층 제한이 폐지가 되었고요. 2014년도에 도입한 이후에 약 9년 만에 폐지가 되었다는 내용들. 그리고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 35층 이런 룰 제한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 라인들의 영구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상당히 높은 가치가 매겨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지금보다도 더 높은 그런 재조명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강변의 60층 주거 형태도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즉 말로 하자면 한강권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망권의 침해가 없는 한강변 라인들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의 여러 가지 한강변 라인들 중에서는 역시나 다들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용산이라든지 강남 그리고 여의도 라인들의 업무지 접근성이 좋은 그런 상당히 좋은 지역들 위주로 다들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가치 재조명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1월 두 번째 주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그중에서도 직장인 인구가 몰려 있다고 하는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오피스텔 현재 방 구조는 분리형 원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시세 4억 6,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통계청 자료라든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강남 3구가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도 상당히 굳건히 가격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었던 지역들도 있을 만큼이나 강남 3구 라인들이라든지 용산구 라인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굳건히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실거주를 하실 때도 내가 여력이 된다면 강남 3구 또는 용산 이쪽 라인들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투자하시기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 3구 중에서도 특히나 또 강남구 아니겠습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지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근로자 약 1,800만 명 정도 수준에서 무려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게 32%. 그중에서 강남구가 가장 으뜸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이죠. 가장 많은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강남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서초구와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매머드급 개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보다 많은 일자리 상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100만 명 정도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일자리 종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쪽에서 개발이 되는 내용들을 보자면 이 100만 명 인구보다도 많은 추가적인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지금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이런 비혼족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제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이라든지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 그런 1인, 2인 가구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원스톱 라이프 즉 굉장히 편리한 그런 주변의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역도 가깝고 주변에 상권들도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부합되는 곳들이 바로 역삼동이기도 하고요. 역삼동은 자 이렇게 우측에 삼성동 개발이라든지 좌측편에 서초구 개발도 상당히 크게 자리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역삼동은 좌우 위아래로 보시면은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이나 2호선 그리고 좌측에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라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너무나도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의 상권의 발달이 크게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유동인구라든지 인구수에 맞게 주변의 인프라, 편리해질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더욱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테헤란로 중심축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역삼이기 때문에 위워크 건물이라든지 주변에 세관 이런 건물들도 그렇게 일자리도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IT 벤처 이런 산업벨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정적인 수요가 대략적으로 이 안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은 발달 그리고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발 특히나 이렇게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바로 강남구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계열사라든지 또는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상권의 발달이나 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지휘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보다 많은 약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일자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역삼동,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은 비교적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곳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교통편도 신분당선이 추가적으로 용산까지도 연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GTX 노선 또한 그리고 위례 신사선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을 관통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프라 시설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한 토지 가치 지역적 가치도 다시 한번 재고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자,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4억대 중반 정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면서 물론 4억 원대 초반에서 4억대 중반까지 다양합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1.5룸이 틈새 시장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대략 한 5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을 안고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억대 초중반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시세까지 꼼꼼히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참 고덕이라는 지명 갖고 있는 곳들 꽤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곳은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1.5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7천만 원부터 4억 7천5백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현재 조정도 잘 되어 있는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실거주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고덕동도 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시기에 좀 부족한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리 앞으로 좀 재개발이 될 만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을 한 2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선투자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투자하실 때는 앞으로 이 지역 안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역을 고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오늘 왜 고덕을 또 말씀드리냐면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고덕이라고 하는 곳은 점점 신축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 안에서 아직은 조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제가 되었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교통편에 대한 추가적인 발달 그리고 도로망에 대한 추가적인 발달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근으로 상당히 많은 토지 집가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업무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고덕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도심 라인들이라든지 강남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역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 지금보다 더욱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점 발달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들은 필히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 고덕동 안에서도 이 9호선이 생기는 샘토공원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곳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와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상충되는 그런 이해관계들로 인해서 좀 해제가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9호선이 완성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신축통합 등등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품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가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5층 룰 제한 폐지가 진행이 되면서 한강변 라인들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고층 아파트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역세권 시프트가 진행이 됐을 때는 보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층수를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들 누구나 아시겠지만 일반 분양이라는 것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동에 고층 부분들을 대부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점해 두신다면 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을 절대로 이 정도 금액에 잡아두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비지밸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케아라든지 대형 복합 쇼핑몰 또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에 9호선에 대한 연장선과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세종까지 이어지는 제2경부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돼 간다면 앞으로 불과 길어봐야 4년에서 5년 정도 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의 가치가 지금과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이 지역의 금액대, 투자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2억 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2억의 초반. 대출 안고 월세 투자하시는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1.5룸이지만 대지집은 6평 이상 정도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상으로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구축도 좋지만 이 지역은 워낙에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까 다가구들, 40년 이상 된 다가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놓기에는 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라면 신축 또는 준신축 위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이 부동산 규제 풀리면 잡아야 할 한강변 지역이라는 주제로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